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상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관련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약간 진행 과정이 약간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녹화 방송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항상 제가 이제 연구원님들과 함께 나오다가 오늘 변생현 팀장님은 많이들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분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한다면 저로 이제 정시합격 예측 서비스의 이제 뭐 실무자, 이제 운영을 총 담당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이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셔서 함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딱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배터리가 사실 6칸, 7칸이라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제 4칸일 때부터 내가 여기를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클 텐데 사실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합격 예측 리포트들을 잘 보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희 서비스가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4칸일 때 내가 지를 것인가 혹은 버릴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오늘 변상현 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우선은 여러 가지 리포트 중에서도 모의 지원 리포트 먼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집 단위를 직접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나군의 건국대를 봐주시네. 건국대 건국대 경제학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팀장님 이게 5개나 리포트가 있어요. 뭐 예. 보는 순서가 있을까요? 보는 순서는 본인이 이제 좀 익숙해지면 원하는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맨 앞에 있는 모의 지원 리포트하고 맨 뒤에 있는 성적 산출 리포트는 무료 사용자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리포트에서 중요한 정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합격 예측 리포트, 예측 변경 리포트, 실제 합격자 리포트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합격 예측 리포트는 올해의 모집 요강을 분석해서 최대한 그걸 녹여내서 올해의 예측된 결과를 보여주는 게 합격 예측 리포트고요. 그다음에 예측 변동 리포트는 합격 예측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올해 지난 결과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실제 합격자 리포트는 작년, 재작년 그 결과들을 올해 성적으로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결과였을지를 볼 수 있는 리포트인데요. 이것들을 순서대로 이 시간 동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의 지원 리포트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글쎄요, 이 모의 지원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성적 산출 리포트하고 좀 별개로 어떤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좋을지. 자, 일단 이 모의 지원 리포트는요. 상단에 보시면 실제 지원자 통계와 전체 지원자 통계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새로 수험생이 되신 분들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서비스를 보시면은 초기 단계에서 좀 약간 어렵죠. 어렵죠. 예, 그쵸. 어렵습니다. 성적도 입력해야 되고 뭐 모의 지원도 하라 그러고 우선순위도 막 우선순위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골라라 그러고 굉장히 귀찮게 돼 있어요. 이 귀찮게 돼 있는데 이 과정들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서비스를 해오다 보니까 최대한 줄여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해 주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국 200개 대학들이 입학처들이 이제 지금 입학처들도 바쁘고 고생하거든요. 근데 그 입학처들이 하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실행하게 될 것들을 저희는 미리
미리 모의 지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예측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당한 신뢰도를 가지고 맞아왔던 거고, 그 결과 중에 보시면 이제 뭐 가나다군에 하나씩 실제 지원 대학을 고르게 돼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예, 3순위. 그것까지 골랐을 때, 그리고 그 고른 이외에도 자기가 모의 지원한 20개 대학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학들의 결과가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모의 지원 리포트에. 이 모의 지원 리포트에 모이는 건데, 실제 합격자 통계는 내가 마지막에 3개 고른,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개 고른 그 모집 단위들만 모아서 실제 지원자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의미가 있겠죠. 신뢰성이 더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에 가까운 정보인 거죠. 그리고 전체 지원자 통계는 이제 실제 지원은 아니지만 20개 그래도 안에 그렇죠. 내가 그 만들어 놓은 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모집 단위에 이 정도의 관심이 있구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 모집 단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건국대 서울 캠퍼스 나군 경제학과에 실제로 지금 모의 지원을 해놓은 그 가나다군 나군에 선택을 해놨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85명인 거예요. 실제 지원으로 등록한 학생들이 이제 85명 정도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까지 20개 다 합치면 지금 536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536명이 실제로 다 지원한다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거. 이 실제 지원자에 가깝게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내려보시면은 지원 가능 점수가 나오는데, 무료 사용자들도 일단 1차적으로 자기가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해 볼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네. 직접적인 지표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네. 전년도 입시 결과인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전년도 입시 결과는 아니에요. 그냥 올해 지원자들의 100분위 평균 점수. 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올해 지원해서 붙을 것 같은 애가 만약에 100명 있다 네. 라고 하면 그 100명 중에 80등 정도의 성적을 예상해 놓은 거예요. 평균 100분위로. 그 최종 커트라인하고는 다른 의미인 거죠? 그렇죠. 최종 커트라인은 100등 중에 100등을 예상한 거고, 이 지원 가능 점수는 100명 중에 합격자가 100명 있다면, 최초 합격자랑 추가 합격자를 합쳐서 합격자가 100명 있다면 그 중에 한 80등 정도의 성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높겠네요. 최종 커트라인보다는. 근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안정적인 그게 예측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입결이라는 게 매년 비슷하지 않고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약간 내려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100등 성적을 예상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좀 뭐 편차가 크고요. 80%로. 네, 그래서 한 80등 정도 성적은 상대적으로 움직임도 덜하고 편차도 덜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100분위 점수이다 보니까 또 환산 점수와 좀 다르게 나타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가 이 선이 맞나 안 맞나 요 정도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장판지 배치표 있잖아요. 뭐 네네. 설명해서 나눠드린 거.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대학의 같습니다. 라인을 잡는데 좀 활용을 해보시는 지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실제 지원자 평균이 나오고 이제 실제 지원자 점수 분포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무료 사용자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전체적인 모의 지원자 중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학경 예측 리포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수능 산출 방식이 나와 있고요. 내 점수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신 산출도 나오고요. 그 밑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나의 유불리 진단이에요. 이제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런 건 아실 거예요. 학교별로 성적 산출 방식이, 내 수능 성적표는 정해져 있지만 학교별로 성적 산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뭐 어떤 A 대학교는 수학을 조금 더 반영하기도 하고,
어떤 B 학교는 뭐 영어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영어를 비중을 높여서 반영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점수는 똑같이 내 성적표는 그대로 있지만 학교마다 산출 방식이 달라서 어떤 학교에서는 약간 유리하게 계산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국어 시험을 굉장히 잘 봤는데 어떤 학교가 국어를 많이 반영해요. 그러면은 그 학교는 국어 성적을 많이 반영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를 잘 봤는데 그러면 국어 반영 비율을 그냥 무조건 높은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그 유불리가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의 지원자 안에서 모여 있는 학생 안에서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백분위 합이라고 한다면 B, C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별 반영 비율까지 고려한 그 그렇죠. 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담임 음, 선생님이나 혹은 뭐 계략적으로 게시판 같은 데서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서 판단을 할 때 단순 100분이나 너 단순 국어 합산으로 그렇죠. 말씀해 뭐 주시잖아요. 국어 90, 수학 93, 뭐 탐구 원, 투, 뭐 91, 90인데 평균 내 가지고 뭐 한 91점 몇 정도 나와요. 이거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음, 물어보잖아요. 그 지표가 바로 A예요. 음, 그 지표가 바로 A고 근데 우리는 면밀하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계략적으로 판단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원서 쓸 때가 되면은 정말 0점 몇 점 차이로 커트라인이 갈리고 그렇죠. 내 합불이 갈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 그 학교 방식으로 계산된 점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B, C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B하고 C는 교차 지원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좀 더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A랑 C를 비교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음, C는 이제 대학 학교 방식으로 줄 세웠을 때 나의 등수. 그리고 A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백분위 단순 100분위 단순 합산. 합산의 평균으로 세웠을 때 나의 음, 등수.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이 학교 방식으로 계산한 게 내가 일반적으로 줄 섰을 때보다 이 학교 방식이 등수가 좋다면 약간 유리한 게 되겠죠. 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백분위는 24%, 그 A일 경우에는 C일 그렇죠. 경우에 19%인 걸로 봤을 때 네.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을 상대적으로 좀 잘 본 학생인가 봐요. 그렇죠. 지금 음, 보시면은 숫자상으로는 24%, 19% 그러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등수로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한 4,500명 정도 서울대 아니 건국대 서울 캠퍼스에 지원한 학생 모의 지원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4,500명 중에 단순하게 줄 세웠을 때는 내가 1,064등이에요. 근데 지금 C 2 학교 건국대 방식으로 줄 세울 때는 내가 889등이거든요. 네네. 무려 거의 170명 정도를 제끼는 거예요. 이 학교를 음,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물론 점수가 얼토당토 않게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모집 단위에 지원했을 때는 이게 큰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내 경쟁 상대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막 점수 요만큼 차이 나는 친구들끼리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 경쟁 상대들끼리 만났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내가 이 학교 방식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요걸 판단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실제 지원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항상 저희가 뭐 유리한 활용 지표를 찾아야 된다, 뭐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하나 보시기 어려우실 땐 이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확연히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어서 모의 지원자들의 관심 대학들을 군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지원을 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이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한 다른 친구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음, 관심거리로 보실 수도 있고 내가 모의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보는데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합격 예측 적중률. 적중률인데요. 지금 이제 적중률이라는 건 시중에 이제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 저희가 3년 동안 서비스를 해본 결과 모의 지원했던 학생들이 실제 저희 예측 결과랑 실제 결과랑 어땠었는지를 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합격으로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합격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합격이 됐는지, 저희가 불합격으로 예측했을 때는 실제로 불합격이 됐는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맞은 걸로 보고, 저희가 합격으로 예측을 했는데 불합격이 됐다거나, 아니면 불합격으로 예측을 했는데 합격이 된 학생들은 틀린 걸로 보고, 그래서 그 비율을 저희가 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합격한 학생들을 얼마나 맞췄냐가 아니라 그게 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렇죠. 그 예측에 대한 적중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과거 3개년 동안 적중률이 86.7%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100명을 예상했으면 저희가 한 13명 정도 틀렸다는 거예요. 저희 평균에 이게 거의 가깝거든요. 대략 87%, 예, 네. 87%, 88%요 정도 내외가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0명을 예상하면 12명 정도는 틀린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시중에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임의로 조작한다. 조작하시나요? 임의로 조작을 할 조작하십니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작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유리한 지표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것도 있을 유리하게만 해석을 해서 맘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모집 단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모집 단위들. 지금 요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는 과거 3년 동안 86%지만 작년에는 75.8%예요. 작년은 많이 안 맞았네요. 네, 작년에는 요 모집 단위는 많이 안 맞았던 거죠. 그죠?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찾아보시면은 40% 이런 것도 있어요. 그지만 창피하지만, 정말 창피하거든요. 솔직히 그쵸, 이 40% 예측하는 사람 면은, 입장에서, 네네. 이 데이터를 만드는 입장에서 되게 창피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 요거 자체도 여러분들께 정보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이 모집 단위는 과거에 잘 못 맞췄구나. 그것도 정보잖아요. 진학사의 시스템은 거의 큰 변동 없이 계속 조금씩 개선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크게 변하진 않거든요. 그럴 땐 저희가 알려드리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지난 3년 동안은. 물론 나름의 이제 모델이 개선된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없는데 과거에 굉장히 틀린 적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 리포트를 상대적으로 약간 덜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지표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요 지표를 가감 없이 그냥 보여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이걸 좀 나름 참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을 것인가, 좀 러프하게 잡을 것인가의 지표를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어서 이제 모의 지원 리포트를 다 살펴봤고, 가장 중요한 이제 합격 예측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합격 예측 리포트의 핵심은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표본 분석보다는 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배터리 칸수에서 지원 여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아까 건국대에서도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이게 뭐 이렇게 커뮤니티를 잘 살펴보면은 작년에 약간 좀 잘 맞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게 작년에 보면은 왜 이렇게 좀 덜 맞는 모집 단위들이 꽤 있었는가라는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과거랑 다른 면이 하나 포착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4칸에 있었던 실제 모의 지원에 있었던 친구들이 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이제 4칸, 아까 좀 저희가 이제 이어서 4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긴 했는데, 사실 4칸 때부터는 불합격이라고 뜨기는 하지만 네. 사실 질러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4칸이거든요. 네. 이제 심지현 연구원님께서 이제 질러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약간 그 의미가 맞기도 하고 약간은 틀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합격 예측을 할 때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4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꽤 있는 구간인데, 그걸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현장에서는, 네. 수험생들이 이제 약간 오해하거나
혹은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그 불합 4칸이라고 되니까.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크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뭐 안타깝지만 이제 수시에 이제 불합격 카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이 약간 약해진 것도 있고 더 이상 불합을 받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내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최고 좋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정말 선호하는 최고의 대학을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그 최고의 대학을 고르기 위해서는 약간 그 두려움을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4칸 아이들이 사실상 실제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그쪽 부분에서 구멍이 나면서 4칸이 아니라 그렇죠. 3칸 어부지리가 때부터 됐죠. 네. 그러니까 3칸부터 합격자가 세 칸에서 발생이 합격한 되면서 친구들도 있고 두 칸에서 합격한 음,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건 좀 더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격예측 리포트 상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합격예측 리포트 상단에 보시면 최초 정시 모집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상 수시 2월 인원이 있고 그 옆에 올해 예상 정시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 수시 2월 인원이 들어가 있는 건 아직 수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합이 그렇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해서 인원을 넣었어요. 이 모집 단위는 이제 과거에 보면은 거의 2월이 안 없었나 됐던 보네요. 네. 2월이 잘 안 됐던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0명으로 돼 있는데 보통 한 34명 정도 모집하는 모집 단위면은 서너 명 정도는 최소한 넘어오고 많이 넘어오는 경우에는 한 10명까지도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뭐 2월 네. 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23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원서 네. 접수를 쓰는 그 주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발표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2월 인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때 또 확정 되면 2월 그렇죠. 인원인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게 예상이 아니라 확정으로 바뀔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전년도 경쟁률하고 저희가 예상하는 경쟁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 진학사의 예상 경쟁률은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저희가 합격 예측 과정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쓰고 이 예상 경쟁률과 실제가 약간 차이가 있으면 합격 예측 리포트도 약간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분석 대상자 수가 나와 있는데 그 지표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격 예측 분석 기준이 나오는데요.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적정 표본수가 이 모집 단위를 예측한 게 확보가 된 건지에 대한 지표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 모집 단위의 데이터 분석할 당시에 실제 지원으로 체크를 해두었던 친구들은 95명이에요. 네. 그 95명 중에 저희 진학사 허수 제거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친구가 9명이고요. 그래서 86명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상단에 나오는 게 추가 내 점수랑 추가 합격 예측이 된다라는 건데 아까 네 칸에서는 이게 불합격으로 나오죠. 네. 여기서 네 약간 불합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약간 충격을 이제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거를 밑으로 내려가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합격 안정성이잖아요. 근데 네. 합격 안정성이 뭐 최초 합격 몇 칸, 네. 그리고 추가 합격 몇 칸 이렇게 있어요. 네. 사실 뭐 최초와 추가의 차이는 알겠는데 이 음. 칸수가 네. 붙어버리니까 약간 해석이 좀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최초 5칸과 추합 6칸. 요게 어떤 게 더 좋은가? 그렇죠. 요게 약간 매년 저도 수십 번씩 듣는 질문인데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칸수가 높은 게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거예요. 네. 음. 심한 경우에는 뭐 7칸 음. 추합, 8칸 추합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추합이 정말 많이 되는 모집 단위가 있고 추합이 거의 없는 모집 단위들도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대학의 하위 학과들, 그래서 낮은 학과들 뭐 하위 학과. 예, 뭐 선호가 상대적으로 덜한 학과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낮은 학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상대적으로 약간 선호가 덜 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추합이 거의 안 들죠. 그렇죠. 왜냐면은 나는 그 학교 어쨌든 무조건 가고 싶어서 쓴 거니까 그 학교가 합격이 됐을 때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면은 뭐 한 10명 뽑는데 추합 1명 들고 막 이래요.
뭐 한 8명 뽑는데 한 명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쪽은 거의 다 최초 합격으로 그렇죠. 그런 데는 뜨겠네요. 최초합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최초합이 안 되면 불합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모집단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다군에 있는 학교들 중에는 뭐 중대, 뭐 홍익대 홍대 뭐 이런 데는 추합이 정말 몇 두 바퀴씩 바퀴, 세 돌거든요. 바퀴. 그렇죠, 그렇죠. 중대는 더 심하죠. 그렇죠. 굴러라 굴러 그러고 한 10바퀴 이렇게 도는 데도 있어요. 빵 터지셨는데. 네. 예, 정말 저도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나 이런 모집 단위들이 있어서 그런 모집 단위들은 최초 합격은 정말 힘들어요. 거의 뭐 중앙대지만 뭐 연대나 고대급으로 최초 합이 형성돼요. 하지만 대부분 빠져나가겠죠. 네, 거의 뭐 어. 몇 바퀴 빠지고 돌죠, 몇 빠지고 바퀴를. 또 빠지고 해서 한 10바퀴 정도 보통 돌고 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12, 3바퀴 정도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3바퀴 정도 굴렀을 때 있어. 그러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럼 거의 무조건 붙는 거거든요. 그런 건. 근데 대신에 칸수는 많이 나오겠죠.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추가 합격이라도 그렇죠. 뭐 추가 합격인데 7칸, 7칸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합격 안정성을 보실 때에는 최초 합이든 추가 합이든 합격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네. 칸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합격하냐 불합격하느냐 딱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합격인가 보다는 몇 칸인가를 좀 더 자세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약간 결과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한 해결책이 더 많은 정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네. 더 많은 정보를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합격 안정성 밑에 과거의 칸수별 합격이 과거에 그 칸수별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일단 이 합격 안정성이라는 지표는 보통 뭐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754나 써도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써도 돼요. 754 써도 돼요. 근데 754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들을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써야 돼요. 754, 654, 뭐 554, 아니면 553, 543 어떤 조합을 선택하셔도 관계가 없기는 한데 내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내가 상황에 맞게. 평소보다 좀 수능 성적이 안 나왔다. 나는 재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그러면 경우에는 좀 그렇죠. 칸수를 낮게 잡아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543 혹은 443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재수를 이미 한번 했고 재수를 한번 올해는 했고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나는 올해는 일단 무조건 하나는 붙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6이나 7 이런 거 하나 넣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넣고 나머지를 좀 조합하는 형식으로 네네. 그렇게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 칸수만 보시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지불해 주신 그 금액 꽤 큰 금액이죠. 그 비용. 큰 금액을 그럼요. 저희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먹고 살고 있긴 한데 그 비용을 요 칸수만 보고 쓰시는 거는 정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의 반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칸수만 한 30%? 보고 쓰시면 안 되죠. 진짜. 그렇죠. 칸수만 보고 쓰시는 건 거의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의 한 30%.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해석이 힘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깨알같지만 다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해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깨알같이 설명이 다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쉽지 않은 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그렇죠. 촬영해 주신 그래서 거잖아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 설명들을 깨알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음에 폰트를 좀 키워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깨알 같은 거 아닌가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5칸도 다 똑같은 5칸이 아니에요. 그렇죠. 5칸이라는 거는 물론 5칸의 끝자락을 저희가 예상하는 최종 커트라인 추합의 추합까지 다 고려했을 때
최종 커트라인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5칸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러면 5칸의 맨 윗자락에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칸이 다 똑같은 5칸이 아닙니다. 네. 5칸 중에서도 좀 약간 넉넉한 5칸이 있고 약간 쫄리는 5칸도 있는 타이트한 거고. 칸이 있고. 네. 근데 사실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4칸인 것 같아요. 4칸일 그렇죠. 4칸도 때가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합격 비율이 네. 무려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 비율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이 40%에서도 좀 상위 40%, 그러니까 상위의 음. 4칸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그 최종 커트라인 끄트머리에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변수가 있다면은 합격의 여지가 다소 있는 친구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00명 중에 12명 정도는 틀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50명이면은 대략 한 6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50명 중에 6명이라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커트라인 근처에서 6명이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저희가 5칸 끝자락을 커트라인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 5칸 끝자락에 있는 커트라인이 밑으로 6칸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6명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근데 밑으로 내려갈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표본을 분석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표본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봤을 때는 4칸이면 다 똑같은 4칸 아니야?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4칸이 여러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4칸 중에서도 표본 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붙을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있다는 거. 그거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뚫을 수 있는 과를 찾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자, 근데 그걸 어떻게 보시냐, 이제 표본 분석, 분포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경쟁자 분포와 지원 패턴을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분포가 나오는데요. 내가 몇 칸이다 라는 걸 봤으면은 뭐 한 7칸 넘어간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일단 그건 하나는 이제 안전빵. 그렇죠? 안전빵으로 그냥 쓰고 6칸도 거의 안전빵에 가깝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한 90, 5명 그렇죠. 정도 95%. 떨어지는 정도니까. 95% 정도는 붙기 때문에 6칸이라도 어느 정도는 이거는 거의 뭐 붙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내가 정말 운이 안 좋아서 그 5명 안에 들 5명 수도 안에 들 있죠. 수도 예.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일어나진 않겠죠. 잘. 100명 중에 내가 5명 중에 1명에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요 표본 분포를 통해서 표본 분석을 통해서 6칸 중에서도 아 내가 좀 괜찮은 6칸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거는 이제 일단 마음 놓고 그렇죠. 지원을 약간 하셔야 마음 되는데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조합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5칸과 4칸 이때 이제 좀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요 친구도 맨 위에서 보시면 진학사 친구인데 5칸, 다섯 추가 합격 칸이에요. 5칸. 추가 합격 5칸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자 분포를 가서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내가 위치한 위치랑 최초 컷, 최종 컷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아니고 등수 차이를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등수 차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밑에 살짝 내려보시면 저희가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드려요. 네.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는데 1등부터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루룩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저 밑에 내려가다가 본인이 네. 여기에 딱 나오죠. 그죠? 그 추가 합격권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추가 합격권에서도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네. 추가 합격 5명 중에 두 번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게 100%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니까 표본이 상대적으로 지금 아까 위에서 계산해 봤을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34명인데 3.94 대 1 예상되니까 대략 한 130 몇 명, 136명, 7명 정도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지금 86명 정도가 모의 지원 분석 대상으로 해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는 안 들어와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50명이 들어왔을 때 이 표본이 늘어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표본이 늘어날 걸 감안하고 저희가 물론 합격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걸 감안했을 때 이제 내가
추합이 몇 명,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늘어나겠죠. 실제로는 그 추합이 늘어난 곳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데 추합으로 보면 보통 한 1차나 요 정도에서 발표가 됐을 때 내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하시고 이제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 그걸 추가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내 점수를 기점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분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점수 분포가 네.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조밀한가 네. 혹은 좀 간격이 넓은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학교마다 점수 산정 방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능 점수라는 게 고르게 분포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4점을 중심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3점을 틀리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렬로 이렇게 딱 균일하게 균등 분포처럼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몰려 있어요. 근데 네네. 학교마다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점수가 약간씩 몰리는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점수를 기준으로 약간 내 앞쪽에 있는 학생들이 막 굉장히 조밀하게 분포돼 있다. 그럼 아직 안 들어온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새로 들어왔을 때 내 위로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밑에 엄청 막 조밀하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점수 계산 방식이 혹은 아니면 애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네. 내 점수 약간 밑에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네네. 그 학교 방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모의 지원을 안 한 친구들이 실제로 지원을 했을 때 내 밑으로 들어올 개연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 요런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 밑에서 또 상세 정보를 눌러 보시면 다른 친구들이 이제 점수를 어떻게 맞았고 그리고 어디를 1지망, 2지망, 그렇죠. 3지망 하는지 어디를 실제 지원으로 넣어놨고 그 중에 어디에 등록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려요.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큰 정보인데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선 저도 상담을 할 때 우선 학생들의 분포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간격이 좀 크게 벌어지는 구간들은 사실 이제 거의 지원을 좀 안 할 확률들이 좀 높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고 그것도 그렇게 제거를 해놓고 네. 혹은 이제 너무 또 한쪽으로 몰려 있다 싶으면 사실 이쪽으로 학생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의미가 좀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표본을 줄여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이 학생이 어디를 썼는지 내가 도망갈지 혹은 남아 있을지를 계산을 해서 이게 5칸이더라도 4칸이더라도 좀 지원을 해볼 만한 4칸이다. 라고 약간 그런 판단을 좀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다른 모집 단위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한국외대 가군의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요즘 네. 요즘 아세안의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냥 뭐 비인기 어군, 네, 소수어과다 그래서 보니까 소소어학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학과기는 해요. 그래서 요 모집단이 9명 모집하는데 예상 경쟁률이 지금 대략 한 5.89대 1. 그러면 96에 54. 한 대략 53명 정도 지원하겠다. 라고 예상이 되는. 모의 네. 지원은 32명밖에 없으니까 60%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대략 한 60% 내외 정도 들어와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60%가 좀 안 되게 들어와 있으니까 한 절반 조금 더 들어와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의 판단. 근데 확실히 아까 건국대 보시다가 한국외대 보시면 차이를 좀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점수 분포가 네. 되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점수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어느 학교는 1000점 만점, 어느 학교는 100점 만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인 학교는 딱딱딱딱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1000점 만점인 학교에서도 소수점으로 그렇죠. 계산이 소수점으로 되는가, 안 계산이 되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백분위 반영 대학인지 표점 반영 네네. 대학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 모집 단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모집 단위 살펴보면 최초 합격으로 분류되는 친구들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학생 5명. 그리고 그 위에 추가 합격으로 예상되는 학생 5명. 그리고 나는 그 뒤에 있죠, 지금. 나는 그 뒤에 있는데 쭉 내려가 보면 추합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죠?
네. 취업하고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쫄리죠. 아무래도. 이 친구가 불합 네칸인가요? 뭐 혹시? 쫄린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수험생들의 그 마음을 그냥 네네.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봤을 때 네. 요렇게 됐다. 그러면 네 칸 중에서 내가 음. 약간 지금 요거랑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커트라인이고 지금 여기 고담나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약간 갭이 있죠. 네. 점수 갭이 조금 여기는 보이네요. 약간 갭이 있고 지금 요 밑으로는 굉장히 조밀조밀 붙어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외대 방식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애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내 밑으로 들어올 개연성이 조금 더 있겠구나. 라는 걸 한 가지 포인트로 아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여기는 약간 갭이 있기 때문에 요로 끼어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간 적겠다. 음. 그러면 여기서 몇 명만 더 날아가면 네네. 내가 붙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음. 요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좀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해보려면 물론 표본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일단 최소한 여기까지만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한 60% 70%는 이제 이용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표본 분석을 하니까 네, 지금 사실 이게 칸수가 어떻게 되죠? 네 칸. 그러니까 네 칸인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네 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한 네 칸으로 좀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표본이 더 들어온다고 한다면 사실 내 아래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지는 학생이다 보니까 요런 모집 단위들은 네. 약간 시간을 두고 이제 계속 지켜보면 지켜봐야죠. 그렇죠. 지켜보다 보면 이제 들고 나고 모집 단위에 이제 음. 친구들이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까 음. 본인도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 바뀌시잖아요. 그죠? 모집 단위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막 계속 바꿔보잖아요. 그죠? 바꿔보면서 정보도 수집하고 리포트 보는 법도 익히고 그런데 오늘 이 네 칸이 내일은 다섯 칸이 될 수도 있고 세 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요런 분석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네 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걸 이제 표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카드를 버릴 것인가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안내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면은 이 합격 예측 그 칸수가 과거에 이제 보면은 6칸까지는 95%, 5칸은 78%, 그리고 4칸 중에는 40%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40% 정도면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5칸도 똑같은 5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칸도 똑같은 4칸이 아닌 거예요. 이 4칸 안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하면 이 40%보다 상당히 뭐 확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약간 밑에 4칸 중에서도 약간 밑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더. 그래서 뭐 당장 네 칸을 받으셨다고 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포 외에도 또 확인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원자 평균 몇 점까지 합격 뭐 이런 것들 뭐 최초 성적 분석 결과 이런 것들 리포트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깨알같이 적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네. 네. 근데 그 깨알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깨알 중에 나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좀 글씨 키워주시는 걸 고려해 보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 앤 미리 보는 2020학년도 입시 결과 요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저희 필요해요. 예측 결과하고 네, 전년도 여기 입학처 나오는 결과죠. 여기 나오는 2016년, 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4개년도의 입시 결과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시 결과예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시 결과니까 당연히 정확한 정보고 위에는 저희가 약간 예측한 추정한 정보잖아요. 네. 그거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당당하게 올해의 예측 결과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미리 보는 입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에 가까울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입시 결과. 올해는 요 모집 단위는 9번까지 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지원은 53명 정도가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중에는 18명이 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요런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중률이 한 번 더 나오죠. 네.
이걸로 약간 타이트하게 잡으실지 러프하게 잡으실지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과거의 정보들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약간 낮게 예측이 됐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약간 낮게 예측이 됐다는 건 안타깝지만 저희가 합격으로 예상했던 인원 중에서 일부 인원은 불합격을 받았다. 네네. 하지만 거꾸로라면 저희가 불합격으로 예상했던 인원들 중에 합격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그런 상당히 정보들. 좀 높게 잡은 학과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거고, 예, 두 번째 리포트 살펴보고 세 번째 리포트가 바로 예측 변동 리포트인데요. 이게 이번에 신설된 리포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더 많이 보여드려서 아까 그 생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포트예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좀 더 사용자들에게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리포트입니다. 보시면 자, 먼저 살펴보시면 그 사실 이 변동 리포트라고 하는 게 좀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네. 지금까지 올해 그 일자별로 성적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기록해주는 리포트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사용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모집 단위를 한 진학사가 업데이트할 때마다 계속 적어요. 그렇죠. 계속 적으시는 분들 많아요. 네, 계속 적는데 그거 솔직히 힘들거든요. 매일매일 들어와서 적는 거 네네.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음, 모집 단위에 저희가 일자별로 업데이트 했을 때 결과가 어땠었는지 그거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거고, 그 밑에는 내 칸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죠? 아무래도 이게 표본이 다 안 들어와서 그런지 점수 차이가 점점점 추가 합격이었다가 불합격에,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 좀 좋은 성적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거를 이제 트래킹을 해볼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뭐 5칸이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트래킹 해볼 수 있도록 이제 뭐 다이어리 형식으로 이렇게 음, 제공을 해드린 거고, 표본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음. 날짜별로 표본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이걸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넣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좀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3개년 음. 칸수별 합격률을 좀 자세히 보는 편인데, 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안정성 밑에 있었던 그 그 지표는 칸수 비율, 그거는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드린 거예요. 평균을 그렇죠. 보여드렸다 한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요 학교의 인문계 또는 자연계의 전체 학과들 평균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과가 어땠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측 결과가. 근데 사실 이제 이 4칸에서 이 친구는 0%대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4칸을 질렀을 때 합격률이 거의 없다. 이제 그것도 있긴 있는데, 이제 요게 지금 보시면은 조금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위에는 그냥 퍼센테이지가 그냥 쭈르르륵 내려가죠. 네. 평균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칸수에 따라서. 그렇죠. 칸수에 따라서 합격률이 칸수가 떨어지는 게 높으면 맞죠. 그렇죠. 합격률이 높은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모집 단위만 봤더니 어떻게 돼 있죠? 모집 단위만 봤더니 7칸 이상은 다 붙었고 6칸 이상도 다 붙었고, 근데 5칸일 때 5칸은 절반 정도만 붙었고 평균적으로는 아까 20% 정도였었거든요. 평균적으로는 떨어지는, 그렇죠, 비율이 한 22% 정도 20% 였는데.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 모집 단위는 반. 그리고 4칸은 붙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3칸이 붙은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3년치를 묶어놨잖아요. 네네. 3년치를 묶다 보니까 이제 요 모집 단위를 보면 5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된 적이 한 번 있는 거고 3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된 적이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칸에서 합격자가 하나도 안 나온 거는 3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됐을 때는 모의 지원이 다 그러니까 4칸에 모의 지원 했었던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혹시 작년에 있었던 현상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작년에 있었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4칸이 다 날라가고 그다음 3칸이 그 득을 받네요. 그렇죠. 2칸 이하에서도 약 7.5%가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음, 이때는 이제 두 칸에서 음, 두 칸의 맨 위에 있는 음. 학생이 한두 명 정도 붙은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건 지원 심리하고도 좀 관련되어 그렇죠. 있는 게 4칸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안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사실 불합이 그렇죠. 떴을 때 쓰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르지 않았던 친구들이 다 빠지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 모집 단위도 한번 네, 살펴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홍대 다군 한번 음, 살펴볼까요? 재밌네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의 지원 심리가 되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거꾸로 음, 거꾸로 보면은 홍대 전체로는 비율이 이렇게 쭉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홍대 경영학부 기준으로 보면 4칸도 거의 55% 붙었고 세 3칸이 칸이 66.9%. 이건 무슨 얘기냐면 3칸의 인원은 훨씬 적었을 거예요. 이제 음,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걸 지금 이 모집 단위를 직접 뜯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 지표만 살펴보면 3칸에 몇 명 없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붙은 거예요. 명수로 본다고 그렇죠. 한다면, 명수로만 본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단순히 세 칸일 때 합격 비율이 높았네라고 하면서 덜컥 세 칸일 때 질러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그렇죠.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면 예. 큰일 나요.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네. 이상한 그렇게 거니까 분석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근데 이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려면 아마 그렇게 음, 분포가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또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실제 합격자 리포트죠. 네, 사실 이걸 전에 저희가 라이브를 찍을 때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성적을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거예요. 그건데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말 그대로인데 그거를 자꾸 꼬아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올해 나의 성적표를 가지고 작년에 가서 지원을 해봤다. 혹은 재작년에 가서 지원을 해봤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았었을지 요거를 판단하는 건데 이제 올해 점수를 뭐 작년이나 재작년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올해 점수를 가지고 그대로 지원하면 작년 점수로 성적을 산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등수를 기준으로 변환을 해요. 그러니까 네. 타임머신을 타고 가기는 하는데 약간 꼬아서 변환을 하면서 타임머신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받은 점수를 작년 성적 산출 방식으로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올해의 이 학교 방식으로 내가 이 학교 방식이 왜냐면 올해는 수험생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험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 100분이 100하고 그쵸. 올해 올해 100분이 100분이 100은 100은 다르죠. 100분이 100은 똑같아요. 아, 100은 왜냐면 1등이니까. 1등이니까. 근데 100분이 작년 90하고 올해 100분이 90은 달라요. 작년에 만약에 수험생이 100명 있었다 그러면 올해는 한 85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한 15% 정도 수험생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수험생이 없어졌으니까 85명 중에 90%면은 대략 한 8.5등 뭐 이런 거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은 100명 있었을 때 90%는 10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8.5등하고 작년 10등은 다른 거니까 올해는 8.5등이잖아요. 그럼 작년에도 8.5등으로 계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도 100분위 점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게 낮아질 요거는 수밖에 없는 표점에서도 거죠. 똑같이 표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살펴보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진학사 친구는 올해 점수로 계산을 하면 추가 합격에 156.5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송대 같은 경우는 점수 산출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작년에는 그냥 단순 100점 만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100점 만점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좀 바뀌었죠. 근데 지금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모의 지원이 충분히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의 등수가 좀 높게 측정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적정 표본수가 확보돼 있고, 그러니까 적정 표본수라는 건 물론 지금 112명인데 그 예상 경쟁률이 10.4대 1이니까 대략 한 1100명 좀 넘게 한 1150명 이 정도 지원할 걸로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8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대략 한 70 몇 프로 정도 들어와 있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끝에 가도 100%가 다 들어오지는 않아요. 물론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이제 아까 궁금해하신 그럼 등수가 좀 바뀌지 않느냐 그거는 저희가 모든 학생이 시험 이 학교 방식으로 계산됐을 때를 두 해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수험생이 올해는 43만 명, 작년에는 이제 한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면 그 수험생들을 전부 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올해 이 홍대 방식으로 지금 이 학생이 한 15,000 정도였다. 15,000등. 그럼 작년 15,000등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 표본 안에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 학생들이 전부 이 학교 방식으로 줄 섰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모의 지원이 아니라 전체로 말씀을 그렇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홍대 올해 시험 본 수능 보는 학생들이 물론 인문계로 따지면 뭐 30만 명 조금 안 되겠지만 이제 뭐 대략 뭐 26만 명 뭐 이 정도라고 치면 그 학생들이 홍대에 다 지원했을 때를 가정하고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뭐 한 30만 명 정도 가까이 됐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전부 홍대에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몇 등인가를 계산해서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하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뭐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점수가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고정된 점수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추정하는 방식이 약간 수정이 되거나 뭐 이러면은 점수가 이게 약간 변동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표점이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변환 표준 점수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변동은 없어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네. 이게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재작년에서는 합격권에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합격권이 아니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 예측 리포트는 올해의 예상, 실제 합격자 리포트는 과거에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 그러니까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이 올해 반복될 것이냐, 아니면 올해는 조금 다른 일이 있을 것이냐를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 예측 리포트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확실히 이제 현재 흐름을 보는 네. 것이 왜냐면은 매년 흐름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입시가.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뭐 알파고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겨우실 텐데 컴퓨터학과가 그 알파고 이후로 굉장히 올라왔고 그것 때문에 컴퓨터학과들이 예전에는 약간 중간 혹은 중간 밑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거의 매년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근데 그게 그 알파고 있었던 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생명과학과도 의전원이 있었던 때의 생명과학과 그리고 의전원이 없어진 이후의 생명과학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의전원들이 지금 의대로 거의 다 돌아왔어요. 한 지난 2년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예년에 비해서 생명과학과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단순히 작년 데이터로만 좀 신뢰를 하면은 네. 올해 좀 예측이 좀 안 맞을 수 있다고. 근데 다만 실제 합격자 리포트가 좀 더 파워풀한다 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일 경우에 그러냐면 합격 예측 리포트가 표본이 적을 때, 그렇죠. 그렇겠네요. 합격 예측 리포트의 표본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네네. 요 예측이 약간 덜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앞에 그렇죠. 표현을 해드리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실제 합격자 리포트랑 정보 비중을 약간 같이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꿀팁이 나오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 예측 리포트랑 실제 합격자 리포트는 한 7대 3 정도. 합격 예측 리포트 7, 실제 합격자 리포트에 한 3 정도의 정보 비중을 실어서 과거랑 실제 올해는 요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표본이 너무 적다. 그럴 때는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합격 예측 리포트에다가 한 3 정도만 싣고 실제 합격자 리포트에 좀 한 7 정도를 싣고. 다만 이제 평가 방식이 변화가 없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평가 방식이 변화가 없거나 없어야겠네요. 뭐 군 변화가 없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동일했을 거의 때.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3대 그렇죠. 7. 그리고 약간 비슷하게 정보 비중을 가져가야 될 때도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합격 예측 리포트랑 실제 합격자 리포트가 이제 7대 3 정도라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네네. 근데 모집 단위의 과거 입결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집 단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5대 5 정도로 섞어도 돼요. 과거의 입결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꾸준하게 나오는 모집 단위다. 보통 중위권에 있는 학과들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상위권에 있는 학과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크고 반대로 하위권에 있는 것도 약간 네.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중위권에 있는 애들은 이제 성적은 그냥 적당하게 잘 받은 애들이 딱 쓰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입결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모집 단위들은 이제 실제 합격자 리포트랑 합격 예측 리포트를 절반 동일하게, 정도씩, 네. 반반 정도씩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포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리포트는 살펴보시면 최초 합격권, 추가 합격권, 불합격권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성적표 들고 과거로 가서 지원했을 때 어땠었겠구나를 보는 거고, 그 중에서도 내가 최초 합격권 중에서도 높게 위치하고 있었는지 낮게 위치하고 있었는지 여기서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추합권이라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내가 만약에 추합권에 들어있었는데 추합권에 있는 학생이 427명이었어요. 지금 이 모집 단위는 많이 도는 거죠, 그죠? 네 바퀴를 돌았네요. 많이 네. 돌았는데 좀 굴르다 내가 어디까지 굴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고 변동 내역이 혹시나 있진 않은지 살펴본 다음 요걸 어느 정도 정보 비중을 가져가야 될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실제 합격자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 리포트 설명은 다 됐고, 위에 보시면 이제 2019학년도, 18학년도 2년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보통 3년치를 제공해 드렸는데 왜 2년치밖에 없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평가가 2018학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거랑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서 2017학년도를 저희가 뺐어요. 그래서 2018, 2019학년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올해 합격 예측 리포트 살펴보신 다음에 분포를 잘 분석하셔서 네.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올해부터 OCR 본격 도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OCR이 뭔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성적표를 저희가 사진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광학 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이제 사진을 그냥 찍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성적표를 인식해서 성적 입력도 해드리고 인증도 해드려요.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성적표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성적표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합격 예측 리포트 보면서 물음표 이런 게 있었어요. 그쵸, 표본 분석에 있었을 표본 분석을 할 때. 왜 물음표 여기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물음표가 바로 원래 표시되는 건 인증을 했는지 이 학생이 인증을 안 했는지 성적표를 요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상세 정보 같은 건 다 보여주긴 하지만 실제 이 친구가 성적을 인증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인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진학사 학생은 성적표를 인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음표로 뜨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만약에 인증을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허수로 빠지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 시스템 안에 그게 이제 녹여져 있습니다. 지금 미인증한 학생들은 이제 차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더 이제 허수가 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되어 있고 뭐 자세한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요청들이 많아요. 저 미인증 학생들 보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인증한 학생이 전부 허수는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의 이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금 허수를 걸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까지 다 걸었을 때는 오히려
더 예측이 떨어질 수 예측률이 있겠네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측의 신뢰도나 안정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OCR 광학 인식 프로그램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이게 인증을 이미 하신 분들이 뭐 훨씬 많기는 한데 인증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인증을 하실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들고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네, 그건 안 돼요. 놓고 찍으셔야지. 바닥에 놓고 평평한 바닥에 놓고 흰색 바탕 아닌데. 네, 이러면 반사돼가지고 잘 안 구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천이랑 시스템이 종이랑. 하얀 바닥하고 종이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바닥에 색깔이 있는 바닥에 웬만하면 종이를 찍어주시면 깔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광학인식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뭐 신분증이나 뭐 신용카드 이런 거는 딱딱한 카드들. 그죠. 딱딱한 이런 건 들고 찍어도 잘 돼요. 근데 종이는 그렇죠.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이게 그림자도 생기고 이러면은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바닥에 놓고 사진을 이렇게 핸드폰을 잘 들고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확실히 정보를 제대로 보려면 성적 인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찍으실 때 바닥에 놓고 찍으시면 훨씬 더 쉽게 간편하게 인증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모두 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리포트는 거의 다 살펴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한다면은 저도 이제 내 칸에 쪼지 말고 좀 분석을 잘 해서 취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리포트에 물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말 네, 죄송스럽지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지금 지난 12년 동안 수능 공부 자녀분들 혹시 뭐 학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자녀분일 거고 아니면 본인 학생 본인이겠죠? 본인이 12년 동안 정말 노력해서 받아온 그 수능 점수 최대한 이용해서 정말 좋은 내가 원하는 그 대학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걸 약간 귀찮아서 혹은 약간 힘들어서 지금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6교시는 원서 영역이다. 원서를 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공부가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그렇죠, 네. 설명을 드릴 때 이거를 한 10몇 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요. 보통 이 리포트를 그러고 나서 여쭤봅니다. 이해 안 되시죠? 그럼 일단 오늘은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숫자가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눈에. 그래서 뭐 일부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뭐 미리 볼 필요가 있냐, 뭐 수시 이걸 인원 다 대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러면은 숫자가 잘 안 보이죠. 네, 그때 가면 늦어요. 좀 늦죠. 네, 그때 가면 늦어요. 미리 봐서 충분히 익혀놔야 그때 가서 바뀐 데이터로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최적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추천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동영상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네, 정말 만들고 있는 한 거고 시간 넘게 열심히 강연해 주고 계시죠. 그걸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1대1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다가 질문 올려주세요. 그러면 네네. 저와 저희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빨리 맞아요. 답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이 동영상을 반복해 보시는 것도 좋고 반복해 보시는 것보다 리포트를 좀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리포트 상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지표들이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떨렁 나와 있는 숫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숫자들이 연결돼 있고 연관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 경쟁률이나 이 합격 그 지원 인원이나 그 지원 인원에 따른 그 표본들의 그 합격 가능 인원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는 지표들이에요. 그리고 위에 예상되는 그 최초 합격 커트라인, 최종 합격 커트라인 이런 것들도 밑에 있는 숫자들하고 입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업데이트 됐을 때 빨리빨리 읽어서 여기는 힘들겠구나, 여기는 되겠구나, 여기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마지막 리포트를 업데이트하는 게 원서 접수 2일 전이거든요. 네네. 이틀 전인데 그러면 이틀 동안 저희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해드린 그 리포트를 꼼꼼하게 분석해 본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 충분히 내가 살펴보고 싶은 모집 단위를 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죄송스럽지만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원서를 써서 내가 약간 마음 고생을 하더라도 물론 뭐 한 6칸 정도 하나 써가지고 최초 합격 하나 받아놓고 좀 마음 편하게 하지만 전화는 계속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제일 나이스한 상태고 한 2월 중순 좀 넘어가서 띠리리리리 전화가 내가 원하는 대학의 입학처의 번호가 딱 떴을 때 그때의 희열은 그 누구도 부럽지 우리 않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느껴보셨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기를 그렇죠. 모두 느끼셨으면 그 좋겠네요. 모집 단위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네, 대략 연습하셔야죠. 한 보름간에 충분히 연습하셔서 그 모집 단위를 꼭 찾아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원하시는 대학 학과를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 합격 예측 서비스가 좀 많이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 23일에 그 합격 예측 서비스 AS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브로 무엇이든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그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요. 안녕.